자, 엑스트라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만든 파일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화이팅. 자, 총 11단계고요. 일단 1단계에서 4단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평가 목적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왜 평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평가의 결과로 내지는 이 평가의 후속 단계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위함인가? 라는 건 매우 우리에게 좋은 질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는 우리 5W1H에서 바라보면 자, 무엇일까요? 5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관점에서 보면 1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why입니다. 왜?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게 돼요.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 부합하는 내용을 목적에 맞게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why를 기반으로 한 what이 되어야겠죠. 자, 그럼 3단계는 5W1H 중에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그렇죠. 방법, how겠죠. The way how, right?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평가 방법의 결정입니다. 평가의 목적에 근거하여 평가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 그렇죠. 수영,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4단계. 평가 도구의 선정 및 개발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 하죠? 기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이템 풀이라는 풀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이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풀들에 이미 성공작이다라고 인증되어지는 시험 문항들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풀 안에서 이용된 방법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험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죠. 그러면서 신뢰도도 생기고 타당도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출 분석이래잖아요. 참 똑똑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튼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해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시행했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확인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뭘까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진정한 의미의 linguistic proficiency가 develop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시험이 수능 같아요. 학습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이 지속되는 거지 실제로 실력이 늘어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은 학습자들을 보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한다는 게 이게 백워시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유형별을 학습을 하다 보면 그 유형을 벗어나거나 유형과 유형 간이 쌓이게 되면 사실 더 어려운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한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유형이 하나면 기본 유형이고 세 가지가 쌓이면 그 이상 세 가지, 네 가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킬러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냐고.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그 도구에서도 우리가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이제 교사가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크로스 체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점 우리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단계에서 9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계는 평가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 우리가 블루프린트라는 표현도 봤고요. 플래닝이라는 표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빈도수를 가진 평가를 볼 건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그리고 어디에서 볼 건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W1H가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느냐가 왜라는 질문 아래서 모두 다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단계
평가 환경의 구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컨스트레인도 되지 않게끔 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 7.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건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시험 답안지, OMR 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7단계의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 분실에 유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저도 이 클래스에서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답이 채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채점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자도 마찬가지고 채점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8단계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신뢰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별을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 방법도 필요하고 질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적 분실에 유의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오지선다형인 객관식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하나인 클리어한 그러한 답을 찾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양적 분석을 하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긴 하나 그것을 통해서 이 학습자가 진정하게 언어를 디벨롭했다라고 보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실제 언어라는 건 프로덕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written form이든 spoken form이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의 형태나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레코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실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분실돼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질적 분실에 유의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9단계로 가면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요.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번 강의 내내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결과를 통한 해석이 실제 학부모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고 상세한 해석들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리더빌리티를 올리는 방법은 실제로 그 평가 리포팅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해를 하게끔 워딩을 바꿔주시거나 이제 표로 구분해 주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많은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아이 어떤 한 학습자의 그 디벨롭먼트에 대한 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리포트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실제적으로 그 시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추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데이터로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뭐 모의고사 성적이든 이런 게 나왔을 때 해석을 못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시행하고 해석 자료까지도 충분하게 제시되어져야 한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보고를 하는 방식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컨시더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랑 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 엄마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엄마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줄래? 라고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 없나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는 봐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의 보고도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하고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커멘트들을 드릴 건데 그 커멘트를 그냥 이렇게 흘려 넘기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observation을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제를 통해서도 꾸준히 드리겠으니까 이게 쌓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원 싱글 샷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평가 결과를 네,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도. 자, 그 다음에 11단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목적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데 목적이 이미 어떻게 쓸 거라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도한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교육적인 목적이겠고 당연히 어떤 사사로운 뭐 선생님들이 그럴 일은 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럴 일은 잘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수자가 자기가 한 수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수업 그리고 학습자를 조금 더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같이 풀 수 있는 큐가 되기도 해요. 문제라는 것은 항상 답을 요구하지만 그 문제 안에 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평가 자료로 자기평가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11단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7과를 굉장히 길게 여러 개를 들으시면서 힘드셨을 건데요. 네, 지금 대체 강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하고 했던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온라인이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가 그냥 흘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라고 이제는 평가의 절차가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돼서 절차가 이루어졌고 내가 시험을 개발한다면 이렇게 개발해야겠다라고 딱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잘하셨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